그리고 저것도 좀 밝혀야 되잖아요. 네.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. 이것은 공인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보좌관에게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전화하라고 않고 지시한 있다면 것은 사실입니까?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?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서 씨 육아 문제로 두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보좌관 A씨는 추 장관에게 서 씨 건을 처리했다며 소견서 제출을 언급합니다. 2차 병가 중이던 일주일 뒤에는 추 장관이 지원장교에 연락처를 보낸 뒤 서 씨와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했고 A씨는 지원장교에게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.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검찰 서면 조사에서 해명했습니다. 뭐 야당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했기 때문에 국민께 송구한 말씀드립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야당이 이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야당 탓을 하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.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? 저는 김영우 의원께서 비판하시는 부분 중에 수긍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. 정치적인 추미애 장관의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라든지 보좌관을 활용한 부분 이거는 그 자체로 논의할 부분이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를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요. 저는 이번 검찰 발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아요. 이건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제 보도자료를 냈죠.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재한 보도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무혐의로 하게 되면 야당에서 반발할 거고 야당에서 봤을 때 공격할 포인트는 추미애 장관과 그 보좌관의 카톡 내용이거든요. 전화번호. 그거는 범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. 국무이탈 사건이나 직권남용이나 이건 전혀 없어요. 다만 보좌관하고 국회의원 간에 이런 식의 부탁을 해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추미애 장관이 했던 얘기랑 혹시 다르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빌미를 준 거잖아요. 없는 얘기를 검찰이 만든 건 아닌데 결국 검찰은 여당과 야당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자료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날 또 민주당 모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됐어요. 검찰에 의해서 딱 그날. 그러니까 역시 검찰은 여야의 어느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구나. 항상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인데요.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한테 가장 득이 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무혐의 나온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 입장문 보셨나요? 페북입니까? 어디에 쓴 글 이런 거 좀 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이런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. 네네. 이런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. 글쎄요, 문제 제기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겠죠, 더러.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태는 저도 고쳐져야 된다 봅니다. 또 고소고발 먼저 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죠.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정과 또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했던 거짓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. 또 기득권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이 있다고 보죠. 일단은 검찰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사건 수사를 했으니까 이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해진 사실로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